완전히 일하거나 무슨 물건 싸거나 하면 항상 차별이 있어요. 종족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인데 인간대로 보면 그 윤동주 시인이 태어난 곳이 만주잖아요. 예. 그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는 다 윤동주 시인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만주에 살고 계신 우리 조선족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동포들 다 한국 사람이라고 포용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 모순적인 그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많이 사실 깨우쳐야 되는데 모순적인 게 광개토대하고 우리나라의 굉장히 그 민족의 꿀가치라고 정말 우리 고토를 위해서 이거 만주는 예로부터 우리 민족의 이주 역사가 있는 지역이었고요. 또 일제시대는 항일 독립운동 거점지였고 주무대이기도 했고 그렇게 독립투쟁에 이바지했던 분들의 후손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거주 중인 중국 동포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 거로 보입니다. 네. 최근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분들이 많다고 하던데요. 네. 특히 이제 재동포법 개정 위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얼마나 오셨나요? 지금 통계를 보면 거의 86만 명 정도가 한국에 지금 왕래하는 사람들까지. 그러면 중국에 거의 조선족 인구가 220만 명이었었는데 지금은 한 40만 명 정도밖에 지금 없다고 해요. 다 해외로 나가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만 해도 100만 명 가까이 지금 와 있으니까 1988년도부터 우리나라 친척 찾기, KBS 라디오 방송, 뭐 서신으로 찾기 이제 운동을 했었잖아요. 그때 많은 친척들이 이제 KBS 라디오 방송을 중국에서 듣고 한국에 있는 친척들이 사촌이고 친형제간이고 부모 자식간이고 이제 라디오 방송에다 친척 찾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새벽에 그것도 그 방송을 새벽만 딱 들려요. 예. 낮에는 안 들렸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아버지도 큰아버지 이름 그다음 자녀들 이름에서 찾게 했으니까 우리 큰아버지가 아버지하고 둘 다 이 방송을 듣고 이제 편지를 띄워서 친척을 찾게 됐거든요.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중국 동포들이 다 88년도부터 한국에 왔죠. 친척 초청장 보내서 상봉하고 되게 역사적인 해였거든요. 그때 85년도, 6년도, 8년도 그때까지는. 그때는 북한에 있는 친척들도 서신으로 찾기를 했었어요. 편지 오고 신문에 중국에 홍영강 신문, 길림신문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신문사에다 이래 하면 그것도 친척 찾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우리 큰 고모가 계셨어요. 그래서 편지를 다 찾은 거죠. 찾으니까 이제 외삼촌도 이제 2명 다 왔다 가고 고모도 왔다 갔는데 우리는 정말 온 집안이 다 모여서 잔치를 벌여요. 북한의 친척이 와도 잔치를 벌이고 친척들이 돈을 걷어서 물건을 다 같이 사줘요. 그래서 재봉틀도 몇 개 사서 보내고 세탁기 사 보내고 막 옷도 사 보내고 올 때마다 화물차로 한 트럭을 해보내요. 가전제품을. 그 정도로 고국이나 가족에 대한 어떤 애정이 다 고국 떠나서 하면서 고생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와도 똑같아요. 한국에 오면서 그 중국의 비싼 술부터 시작해서 비싼 약부터 한국 친척들한테 정말 이렇게 진심으로 마음을 전해주려고 가지고 오면 여기하고 인건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지대를 못 받았죠. 여기 와서 고달픈 삶을 살아도 민족의 애만큼은 우리 국민하고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이 86만 명이 한꺼번에 온 거 아니고 88년도부터 입국했지만 2002년도는 월드컵 경기였죠. 월드컵 경기 때 또 많이 비자를 좀 그 월드컵 경기를 해서 조선족은 비자를 좀 완화시켜 주셨고 2004년에는 방문 취업제가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 비자 코테제를 해제해 주시면서 많은 동포들이 왔죠. 2004년도에 그 동포들이 이렇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참 되게 그 코테제에서 되게 잘한 일이 대단한 일이죠.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 우리 재외 동포법이 개정되면서 굉장히 그 활발한 그
이제 인적 교류가 네. 이런 그 사항인 거군요. 재해동포법 혹시 아세요? 조금 재해동포법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시죠? 법적으로 잘 법적으로 약하세요. 예. 우리나라 재해동포법은요. 이제 저도 상세히 다 알지는 못하지만 재해동포법 개정이 된 지 지금 21년인가 됐죠. 네. 21년이 됐어요. 그래도 우리 중국 동포는 아직 재해동포법에 소관이 되지 않았어요. 중국 동포는 아직 재해동포법에 소관이 되지 않았어요. 네, 계속 차별적인 정책을 쏟아내고 생산해내니까 F4는 그냥 재해동포 비사죠. 재해동포. 미국에서 온 동포, 일본에서 온 동포, 스위스에서 온 동포, 캐나다에서 온 동포.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동포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잖아요. 그 동포들은 오면 무조건 F사를 받아요. 중국에서 온 동포만 F사를 못 받고 돈을 주고 시간과 경제적인 거를 할애하고 시험을 보고 국가시험을 법무부에서 딱 정해놓고 합격돼야만이 F4를 주거든요. F4를 줘도 법무부가 나와야 되네. 법무부 예. 이민통합과 그 정책 이런 것들이 사람이 많다고 해서 하시는 분명히도 분들 차별이라고 고민이 저는 많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회장님, 요거 말을 한번 다시 되짚어 봐야 되는데 그 캐나다나 예를 들어서 예. 뭐 영국이나 우리가 말하면 잘 사는 나라, 서구 선진국 선진국에. 라고 그냥 우리 스스로 느끼는 네. 그런 나라에서 온 그 동포들이 받는 비자와 중국 그 동포들이 받는 비자가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제가 좀 듣고 싶어서. 예, 중국 말고 동포라고 하면 이제 부모님이 여기서 이주한 사람들이 자녀들이잖아요. 네. 다른 나라는 다 F4를 줍니다. H2가 없습니다. 예. 그냥 F4로 그냥 다 줘버리죠. 그럼 그분이 와서 교수를 하든 학원에 강사를 하든 이제 뭐 서비스업의 사무실에 이제 사무직으로 취직을 하든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H2라는 자체는 산업 현장에서 3D 업종 있잖아요.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뭐 이런 데죠. 그걸 중국 동포들한테는 준다. 예, 중국 동포들한테는 3D 업종에 그것만 비자를 주니까 네. 전문성 있는 인재들을 우리가 다 놓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H2가 대부분 동포 방문 비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문 취업 비자거든요. 3년 그것은 딱 3년. 3년을 예, 예. 3년을 있고 또 재입국해서 갔다 와야 되고 이거는 이제 한계가 있죠. 취업하는 데가 네. 3D 업종, 서비스 업종 이런 데서만 취업해야 되고. 근데 중국에서 왔으면 F4를 안 주는 거죠. 그냥 국가 시험을 봐야 돼. 이게 차별적인 정책이 아니고 뭔가요? 그래서는 세탁 기능사, 뭐 제과 제빵, 정보 처리사 이런 거로 지금 국가 자격증을 기준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합격돼야만이 너네는 F4를 줄 수 있어. 그러면은 이 학원에 가서 등록을 하고 교육을 받고 하거든요. 세월이 많이 갔으니까 전체 F4로 줘야 된다는 주장을 저는 하는 거예요. F4는 일단은 3년 이상만 취업해서 이제 어떤 소득 기준만 되면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데 H2는 그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 차별적인 정책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서 그렇다지만 어떤 무역이라든가 관광업이라든가요, 아니면 산업 현장이라든가 동포들이 많이 기여했죠.
까놓고 말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기여했죠. 네. 기여한 만큼 뭐 떠받들리지는 못해도 어떤 평등한 어떤 삶을 살게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작가님 이런 그 비자 제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잘 몰랐습니다. 예, 저도 동포가 아니라서 예. 이런 거는 되게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신경 쓰지 못한 맞아요. 부분인데 그래서 이게 네. 엄청 차별적인 정책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서 그렇다지만 다 동등하게 이제 그렇지 않아도 H2 갖고 왔다 갔다 해도 네. 차별적인 게 뭐냐면 3D 업종에서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H2 가지고 자격증 시험 안 본 사람은 중국에서 교수하다가 온 사람도 H2 갖고 노가다 현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전문성을 키우지 못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깝고요. 그리고 또 여기 오면 그냥 거지 취급받고 또 차별받고 예전에는 그랬죠. 어디서 중국에서 왔어 하면 그냥 차별을 주고 했었으니까. 그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를 우리가 스스로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지금 울컥함이 좀 있습니다. 왜냐 지금 김동훈 작가님이 가셔가지고 촬영한 여러 가지 그 우리 항일 투쟁의 역사들, 대한민국이 광복하기 위해서 정말 수 없는 노력을 기울인 그 역사의 현장들이 분명히 만주에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구려나 고조선이라고 하는 우리의 민족의 그 뿌리에 있던 그 드넓은 만주 벌파에 계시는 분들이 오히려 이쪽의 땅에 계시던 분들을 더 우대하는 정책을 차라리 써주든지 아니면 동등한 정책을 써야 되는 것이, 법무부 이민통합과 정책 담당하시는 분들 이거 진짜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차별적으로 가시는 곳은 저는 다문화방송 지원 안 해주셔도 좋은데 이런 거는 좀 법무부에서 노력을 해주셔서 좀 민족의 뿌리를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한테 최소한 동등한 자격은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진짜구나. 네. 라는 생각이, 이거 진짜 막 이런 거 저런 거 들으면 울컥울컥 하는데, 역사의식이, 법무 당국자 여러분, 역사의식 확실히 가져갑시다 우리. 이 서간도 북간도 지역 사실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만주잖아요. 그리고 지금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제 그 지역 동북 삼성이라고 하잖아요. 네. 소위 거기 우리 독립운동 기지 다 있었고 그 다 거기 계셨던 분 다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 후손이고. 근데 이제 그분들의 이제 지금 사시는 분들 이제 뭐 할머니가 되실 거고 뭐 증조 할아버지가 되실 거고 뭐 그럴 텐데 되게 가까우면서 왜 멀어졌는지 좀 그게 조금 좀 아쉽고 이런 분들을 훨씬 더 대우해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 강을 넘어가면 독립군들이 사용하던 동굴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길 찾아가는데 차로는 이 강을 건널 수가 없어서 지금 이제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트랙터를 타고 왔고 여기서부터는 저 비탈을 좀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 쉽지 않은 여정 같습니다. 예. 와 보니까 바로 왼쪽 편에 가슴 뭉클한 태극기가 그려져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대한독립이라고 써 있고 4명의 이름이 적혀 있거든요. 이분들이 여기다 태극기를 그리고 아마 이름을 써놓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근데 이 정말
사람이 살지 않는 첩첩 산중이거든요. 근데 이곳까지 와서 조국 독립의 열망을 불태웠을 이분들을 생각하니까 진짜 가슴이 좀 짠하고 뭉클해지네요. 어렵고 배고픔 속에 있으면서도 대한민국의 광복을 위해서 또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요. 예. 그리고 그분들이 넘어갔어요. 처음에 넘어갔을 때 상황을 보면 중국 사람들한테 되게 차별과 멸시를 받아요. 지금도 그런. 네, 그리고 텃세가 되게 심했단 예, 말이에요. 예. 그 가운데 거기다가 터전을 잡은 거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우리 민족이 그거를 또 텃세하고 또 터부시하면 안 되는 거죠. 예.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인데요. 저희가 오빠가 있어요. 다른 한족 동네 가면 그냥 두들겨 막 이유도 없이 그냥 두들겨 맞고, 그래서 우리 돈족들이 이제 한족 동네 가면 누구 데리고 가거나 같이 가거나 아는 사람 찾아가거나 그랬었어요. 그럼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두들겨 맞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일 보러 가야 되는데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설도 있었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요. 소수민족이면 신분증에 소수민족이라고 조선족이라고 딱 써 있잖아요. 대학교 갈 때도 똑같은 점수대도 우리는 좋은 대학을 한족이 먼저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차별이고 이제 좀 지역적인 차별도 좀 갖고, 그래도 소수민족 중에서는 또 우리 민족이 제일 문명하고 깨끗하고 예의 바르고 가족마다 어떤 예의를 지키잖아요, 우리 민족이. 그래서 중국에서 소수민족 중에서는 또 제일 중국에서 어떤 자랑스러운 민족이다 이렇게 또 꽂혀서 살기도 했죠. 참 우리 다시 한번 거기서 용감하게 살아남으시고 사실 많은 중국 동포들한테 참 또 감사한 독립운동의 후손들한테 감사함을 좀 느껴야 되는데 그죠? 좀 많이 아쉬움과 섭섭함이 있습니다. 이게 낯선 곳에서 오는 것에 대한 것은 정말 두려움이 굉장히 많을 텐데 중국 동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한국을 택하시는지요? 처음 한국 오는 사람들은 동네에서 잔치할 정도로 경사가 난 거죠. 한국으로 올 때? 네. 처음에 한국 올 때는 경사가 난 거죠. 부모님이 평생 그리던 모국이고 부모님이 고향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국에 좀 잘 사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했을 때 그 마을의 꿈이기도 하고 그 본 가정의 어떤 꿈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간다는 것에 경사가 나서 한국 가기 전에 만날 사람 다 만나고 또 왔어요. 왔는데 일을 했는데 계속 그 장시간의 어떤 휴무도 거의 한 달에 이틀밖에 없는 그런 장시간의 노동을 하면서 몸이 고달펴서 돈은 벌지만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중국에 가면 중국의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거든요. 아, 그래요? 이 사람이 한국에 가서 어떻게 산 거는 안 온 사람은 모르죠. 이게 아주 옛날에는 그랬죠. 안 온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참 누가 온다고 하면 친척들부터 친구들 다 이렇게 기대를 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명동 동대문 가고 계속 물건을 사요. 아, 왜냐면 사람이 특히는 우리 민족이 정이 많잖아요. 온 동네 사람, 자기 보러 오는 사람, 내가 떠난다고 할 때 나 보러 왔던 사람 하나씩 다 줘야 돼요. 그래서 고무장갑부터 타월부터 행주부터 주방용품까지 다 보따리 막 사가는 거죠. 그랬으면서도 본인은 말 못할 어떤 여기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살고 인건비도 못 받고 살고 차별받고 살고 어떤 사람들은 3D 업종에 제조업에서 인건비도 못 받고 두들겨 맞고 사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못 하는 거죠. 왜 다 기대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좀 그래도 우리 한국이 많이 좋아져서 좀 포용적인 정책을 쏟아내려고 애쓰기는 하는데 아직도 차별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런 어두운 것에는 사각지대는 아직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한국에 제일 고민되는 게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친인척들한테 그런 나라 한국에 대략 80만 명의 중국 동포들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주로 이제 서울의 대림동, 가리봉동 뭐 이런 쪽을
그 위주로 이제 주거타운이 형성돼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한국 분들한테는 이게 좀 부정적인 그런 시각으로 많이 형성이 돼 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회장님 어떻게 이렇게 보고 계시나요? 네, 제일 처음에 오신 분들이 가리봉 쪽에 많이 밀집돼서 살았죠. 왜냐하면 그쪽에는 다락방이 일종의 우리나라 쪽방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락방들이 많았었고 또 월세가 쌌었고 혼자 와서도 주거할 수 있는 방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또 시장도 가깝고 지하철 가깝고 그래서 가리봉에 모였다가 이제 또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조선족들은 대림동으로 또 바뀐 거죠. 그래서 대림동에는 지금 거의 조선족 사업가들 거의 많이 모여 있는 거로 돼 있고 주말이면 거의 15만 명에서 20만 명, 어떤 명절 때는 한 20만 명 유동 인구가 생겨요. 대림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이제 밀집 지역이 형성되다 보니까 차별적인 시선이 제일 많았죠. 한마디로 지나가면서 아 여기는 되게 무서운 곳이야. 뭐 사실 옛날에 90 몇 년도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법이 약했었어요. 외국인들이 싸움하거나 하면 그냥 30만 원 벌금하고 말고 그냥 30만 원 많아요 50만 원 벌금하고 말고 했었는데 후에는 10년 이후에는 벌금을 과하게 때렸거든요. 지금은 거의 없잖아요. 꼭 중국 동포라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면 이렇게 술 마시고 놀고 이제 이런 데서 싸움이 있는 거고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선은 곱지만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영화도 이제 차별적인 영화, 뭐 편견적인, 뭐 편견이 넘어나서 혐오스러운 영화까지 제작을 하고. 이런 영화 제작함으로써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번도 어떤 중국 동포를 보지 못한 사람들도 이 동포를 만나기 전에 동포에 대한 시선이 그냥 사별로 꽉 들어찼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도 좋게 보지를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이 참 많이 힘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어져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영향이 갔던 거예요. 작가님 혹시 대림동 가보신 적 있으세요? 네, 가본 적 있습니다. 예. 그 가서 좀 느껴보신 거는 좀 어떠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미디어의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네. 영화, 드라마 이런 데서 자꾸 뭐 범죄와 관련된 그 소굴 뭐 이를테면 막 이런 걸로 자꾸 이렇게 묘사를 하니까 사람들도 이제 거기에 자꾸 젖어서 이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 좀 생기는 면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가보면 저 그냥 편하던데요, 저. 주로 가서 뭐 하세요, 작가님? 먹죠. 뭐를 많이 드세요? 뭐 양꼬치 뭐 이런 것도 먹고. 마라탕? 버거? 거의 유명하던데? 네, 뭐 그럼 저는 뭐 그렇게 위험하거나 뭐 그런 거는 별로 못 느껴봤거든요. 그냥 사람 사는데, 뭐 그런 느낌이지. 그 이제 현실하고 좀 비현실하고 좀 이게 좀 분간할 필요가 있다. 네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 대림동을 저도 가봤거든요. 그리고 가끔 이제 중국 음식을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이렇게 먹는데 워낙 그러더라고 우리 딸이 아빠 대림동 가서 안 먹어보면 그 마라탕 먹었다는 얘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정말 그 버거, 마라탕 이런 저 중국 음식이 아주 본상같이 이렇게 그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핫플레이스로 좀 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때 그 얘기했을 때 뭐라 그러냐면 야, 거기 되게 위험한 동네야. 그게 저한테도 남아있는 게 옛날에 영화 황해. 네. 막 도끼 들고 막 네. 제가 심장이 좀 튼튼해서 그걸 잘 보는 거지. 그 심장이 약한 사람은 사실 그거 보기 힘들거든요. 그냥 손 자르고. 응? 그리고 뭐 얼마 전에 무슨 경찰. 그 발음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경찰 XX 경찰 뭐 나와가지고 그 어디 그 인권 변호 단체에서 소송 제기해가지고 사과를 냈죠.
보셨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연변하면 되게 무서운 데인 줄 알았어요. 잘리고. 네. 갑오지가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연길 갔더니 진짜 너무 좋던데. 조용하고. 네. 아니 그 냉면도 맛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가보지 않고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이미지들이 허상에 예. 참 많구나. 예,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이게 사실 미디어에 대한 그 부정적인 영향이 좀 있었다고 이렇게 엄청 많죠. 얘기하시는데 예.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이번에 어떤 유튜브에서 이제 대림동 가면 중국 동포들이 마스크도 안 끼고 다닌다 이렇게 해서 그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렸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 봤었고, 그래서 또 뭐 방송국에서 나와서 취재를 했는데 확인을 하니까 마스크 안 꼈던 사람들 확인하니까 우리 국민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 동포가 아닌 국민이 안 꼈던 거고, 대림동이나 가리봉이나 우리 이 코로나 터진 이후에도 중국 동포들이 우리가 이 지역에서 코로나만 터지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야. 이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또 잘못해서 코로나 터졌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에서 살 수 있겠어. 그래서 각 단체마다 나가서 마스크 끼고 다니라.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쫓겨 안 나려면 코로나 터지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직도 우리 대림동에서는 터지지 않았어요. 학생들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 전에는 뭐 영화 때문에 너네 짱깨 너 엄마도 짱깨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유행 용어처럼 이제 뭐 학교에서도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애가 전날에 이제 부모님 같이 샤브샤브를 먹고 갔는데 교복 입잖아요. 중학생이니까. 이튿날에 계속 그 교복을 입고 갔으니까 이제 뭐 뿌리고 갔으면 이렇게 괜찮을 건데 아이들이 또 예민해서 이가 샤브샤브 냄새가 난 거죠. 향신료가. 짱깨 냄새 난다고 코를 들고 애를 그때부터 왕따를 시킨 거예요. 이거 학교에서도 심각하니까 학교에서도 이제 또 행정적으로 구청하고 협조도 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부터 연결이 돼서 코로나 터진 다음에 아이들 개학했었잖아요. 아이들 카톡방에서 우리 반에서 짱깨 있으면 제발 가주라고. 예, 이런 게 실제 사건들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깊겠네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10살 먹은 아이도 우리 회원인데 우리 회원의 아이인데 아이가 엄마 제발 학교 오지 말라고 선생님 만나는 거 하지 말라고 자기가 엄마가 중국에서 온 거 들통날까봐 그러죠. 학교를 못 오게 한대요. 대한민국 그 학생들이 잘 배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웃으면서 우리가 짱깨라는 언어를 썼지 않습니까? 네. 짱깨라는 언어의 원천이 뭐냐면 돈을 지키고 있는 괴를 지키고 있는 주인을 갖다가 장괴라 그래가지고 원래 어원이 그래서 거기서 장괴가 나왔는데 돈괴를 쥐는 사람은 누구예요? 주인이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 조선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가지고 주로 중국 화상들이 돈을 많이 이렇게 그 상가나 상점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부렴과 질시에서 나온 얘기가 짱깨 했던 거거든요. 사실 우리 민족으로서는 짱깨 그러면 자기 스스로 비하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막 하는 그런 것들도 그래도 좀 교육을 시킬 필요는 있죠. 참 작가님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세요? 작가님도 혹시 그 자녀분을 아니 저는 없습니다. 아이고 이거 잘못된 질문이네. 더불어 사는 걸 많이 좀 강조하고 가르쳐야겠죠. 이게 왜곡돼 있고 잘못된 시각이거든요. 우리 사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서 이제 살아가는 건데 그렇게 자꾸 이지매하고 왕따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면 행복한 사회가 안 될 것 같아요. 중국 동포는 조선족이다. 네. 맞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족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중국에 50개 넘는 소수민족들로 이루어진 나라잖아요. 중국이.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 부르는 뉘앙스인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그래서 우리는 뭐 동포, 동무, 동지 뭐 이런 더 좋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중국 동포라고 부르는 게 훨씬 더 어감상 좋지 않을까 하고요. 회장님께서는 조선족이라는 얘기를 들으시면 좀 어떠세요? 중국에서 부를 때 조선족이었지 여기에서 우리 한국 정부에서 조선족이라고 부르면 그냥 너네는 중국 사람이야 이 뜻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모국에 왔어 우리 부모님은 여기 사람이야 이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중국 동포잖아요. 그렇죠. 포용할 수 있는 어떤 멘트가 용어가 뭔가 했을 때 동포죠. 그 혹시나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차별 대우 같은 것이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회장님이시니까 협회장님으로서 좀 사례를 좀 몇 가지만 좀 들어주세요. 네, 우리나라에서 건설 현장에서 대부분 중국 동포들이 일을 남자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대부분 이제 건설 현장에 거의 70%는 중국 동포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건설 현장에서 임금 체불이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 건설 현장 큰 현장에 하나 공사가 하면 그 아래 또 작은 또 사업체가 들어가고 그 아래 또 도급 계약이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 건설 현장의 이사 혹은 소장이 소개해서 오야지를 소개해서 이제 하는데 현장 끝나서 끝날 때면 이 소장은 위에서 현장에서 돈을 다 받아갖고 안 준 거예요. 일부만 주고 안 준 거예요. 아, 너 거기에 불법 체류도 있잖아. 너 거기 단기 비자 있잖아. 이래서 이거를 약점을 잡고 안 주는 케이스가 너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심각한 일이고요, 지금. 이런 것들이 반복적인 어떤 마음에 있는 이렇게 한을 남겨두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안 줘도 된다. 또 한국으로 이렇게 또 고향으로 왔는데 또 이렇게 좀 보이지 않는 질시와 또 열등 의식을 주는 그런 차별감 뭐 이런 것들을 뭐 있기는 하십니다만 어쨌든 그 정착할 때 중국 동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어떤 점이 있을까요? 평생 욕들을 못 먹다가 일하는 데서 계속 욕을 먹고 사람 대우를 못 받고 이런 것들이 몸이 고달픈데 차별까지 받으니까 정신적으로도 힘든 거죠. 그러면 오지 말아야지. 근데 또 환경상 생계를 위해서 또 와야 되고 이게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좋아졌지만 지금도 그 차별적인 게 아직도 사각지대에 많이 놓여 있다는 거죠. 몸이 고달픈 거는요. 자기 혼자 자기 육체 노동 할 수 있는 만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가 이제 요령껏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정신적으로는 요령껏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니까요. 네. 사실 그래서 이제 다문화 TV가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이제 그 차별 의식을 좀 깨부시자, 조금 완화시키고 평화롭게 한 무탈이 안에서 살아가자. 그걸 이제 다문화 TV가 주장하고 나서는 건데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어쨌든 회장님 잘 손을 잡고 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깨쳐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례들도 있고 자녀분들의 사례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한국 사시면서 좋았던 점? 우리 대한민국이 참 살기 좋은 나라죠. 열심히 본인이 노력한 만큼 소득이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 하면서 또 세금도 내면서 돈도 벌면서 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고 그 본국으로 송금한다고 이렇게 다들 생각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동의하시죠? 지금 거의 7년 전부터요. 이제 그전에는 이제 혼자 나와서 돈을 벌었지만 지금 한 7년 전부터는 가족 이주 현상입니다. 중국에 있는 부모님, 중국에 있는 자녀 다 데리고 와요. 지금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기 혼자 오고 남편이나 이제 마누라 따로 와서 돈을 벌었지만 지금은
돈 벌면서 가족들 데리고 온다는 거죠. 여기서 부모님 일 안 해도 모시고 살고.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여기서 집 사고 빌라 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정착하려고 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이 살기 좋고 또 하나 우리 민족이고 그동안에 차별 일어났던 것도 중국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제 살면서 부족했던 거, 어눌했던 거 보여줬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우리를 차별했을 거라 약간은 자책하는 점도 좀 있고요. 우리도 모이면 우리부터 개선하자. 우리부터 한국 사회 좋은 점을 따라 배우자.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일상 단체들도 흐름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래도 고마움에 대한민국에서 후세대들까지 뿌리 깊게 정착해서 살 계획으로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동포들을 한국인들께서 어떤 시선으로 좀 이렇게 바라봐 줬으면 좋은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공항에 가서 비행기 타고 출국하는 즉시 다른 나라에 가면 다문화잖아요. 외국인이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여기에서 한 민족이고 어떤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모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혈통이라는 거를 좀 인지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냥 평범한 사람 서로 우리 똑같은 사람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말하다가 중국, 동포, 뭐 조선족 하면 자꾸 의문을 달아서 할 때는 이 사회의 어떤 문제가 그냥 단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청소년 자라나는 어떤 꿈이 있는 아이들한테도 문제가 된다는 점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정말 똑같은 우리 국민으로 바라봐 주시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많은 그 대화를 듣고 그 우리 민족의 그 혼이 담긴 그 유적지들도 돌아보고 또 거기서 오신 우리 그 회장님의 또 사연도 들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제 그 우리 김동호 작가님 네. 그 미래에 대한 계획은 좀 어떠신지? 이제 만주에 돌아보지 못한 사적지들 많이 돌아봐야죠. 만주, 예, 예. 우리가 역사에서 기억하지 못하는 사적지들. 네네. 실제 했던 역사가 또 거기 있으니 이제 그런 것들 많이 돌아봐야죠. 예. 네. 그리고 오늘 회장님하고 말씀 나눠보니까 제가 몰랐던 우리 또 동포들의 중국 동포들의 또 애환 같은 것도 알 수 있었고 좀 우리 정부나 뭐 이런 쪽이 조금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좀 더 잘 되는 방향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가님 그 미래 계획에서 하나 빠진 게 지금 있는데 네. 그 만주를 다 한 번 더 갔다 오시고 반드시 다시 다문화 TV에 나와서 그 2차 인터뷰를 꼭 하시는 계획이 빠지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한테 약속하실 건가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직접 말씀을 코멘트 한번 듣겠습니다. 작가님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한 번 더 불러주시면 꼭 나오겠습니다. 약속은 지킵니다. 네네. 네. 자, 회장님 그러면 앞으로 이제 장래 계획은 좀 어떠신지요? 앞으로 우리 시청하시는 국민께 얘기해도 되는가요? 앞에 보시고 우리 다문화 TV 시청하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주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다문화 중국 동포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200만 명, 300만 명 이제 외국인 시대입니다. 출생지가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차별 없는 어떤 좋은 사회, 정말 꿈이 있는 꿈을 만들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문화 TV 항상 채널 20분 안에 20분 안에 들어가는 것도 또한 우리들이 꿈입니다. 우리 함께 잘 살아갑시다. 그리고 코로나19 함께 싸워서 꼭 승리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독립운동가들과 그분들이 독립운동에 집중할 수 있게
뒤에서 후원했던 우리 동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동포들에게 차별 어린 시선이 아닌 힘든 시기를 함께 했던 동료를 보듯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동포들은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우리와 같은 민족이지만 그것만이 이들에 대한 차별을 멈춰야 되는 이유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다문화 사회이며 동포들 또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그들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유익한 시간 만들어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엔딩으로 김광석의 광야라는 노래를 우리가 다 같이 광야에서. 그래. 아 진짜구나. 김광석의 광야에서라는 노래를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긴급 제안으로 드립니다. 긴 가슴 안고 살았던 이 땅의 기운이다. 광활한 만주벌판 다시 서은 저들판에서 뭉켜진 뜨거운